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이거는 뭐 한참 시끄럽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연예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뭐 경제 문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지실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정치권과 지금 뭔가 게이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보도는 보셨을 거예요. 예. 방시혁 하이브, 예. 이재명 정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되나. 예. 대기업 총수 직접 고발 이례적 엔터업계 최초. 이재명 정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예. 자본시장 내란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태다. 이런 보도입니다. 방시혁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예,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최한옥TV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방시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 방시혁은 그 BTS를 키운 하이브라는 원래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지금 이제 이름 바꿨죠. 하이브로. 그 하이브의 이제 대표가 방시혁입니다. 그러니까 BTS를 키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BTS를 키운 사람이 방시혁이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하면은 패가망신을 하게 만들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방시혁이가 바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에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4천억 원입니다. 물론 뭐 세금을 내면 2천억 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4천억 원을 벌었어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김건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4천 원도 아니고 4천억 원을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피해자가 누구냐? 예, 국민연금이에요. 뭐 국민연금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방시혁한테 속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 재산을 국가를 상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이런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영상 보도가 있는데 요거를 쭉 보시면은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뉴스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상장 직후 폭등했습니다. 공모가의 2배인 27만 원으로 시작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35만 1,000원을 찍은 뒤 주가는 곧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2거래일 만에 종가는 14만 2,000원, 최고가 대비 59% 폭락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3곳이 첫날부터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겁니다. 첫날부터 수십만 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10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방시혁 의장이 이 사모펀드들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하이브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시혁 의장에게 주기로 한 겁니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주식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방 의장은 1,200억 원, 새 공모자들과 합치면 1,90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였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기 의도를 갖고 주식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보고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림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극도의 불신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영원히 자본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20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는 13만 5천 원의 코스피에 상장해 장중 상한가 35만 1천 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곧바로 떨어져 18만 원대로 반토막 나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상장 이후 사모펀드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상장 전 사모펀드 3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장 후 사모펀드가 지분을 팔았을 때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한 겁니다. 사모펀드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고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의장은 이 계약을 통해 4천억 원가량 정산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 사실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보호예수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심력기쳐 송구하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법을 준수해 상장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회의에서 방 의장 고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 교란 행위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한 번이라도 발견되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상장을 추진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이게 상장을 하면은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잘 돼가지고 상장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비상장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포함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포함된 그 투자자들에게 방시혁이 이제 사기를 칩니다. 나 상장 계획이 없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이 투자자들이 주가를 팔도록 해요. 자신과 뭔가 공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모펀드에 약간의 웃돈을 붙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거 그 주식을 팔게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모펀드가 이제 다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사들인 다음에 상장을 몰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냈어. 이것까지도 엄청난 범죄죠.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친 거지. 상장을 할 거면 상장을 안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미래 수익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투자 사모펀드들에게 30%의 수익을 받기로 했어. 그게 4천억이야. 상장해가지고 얻은 이익이 4천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뭐 괜찮은 것도 아니죠. 이것도 범죄죠. 근데 나중에 상장이 되니까 주가가 폭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따블로 오른 거야. 5만 원인가 3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랐어.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들이 투매를 합니다. 주식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폭락을 해버려. 그러면 개미들은 하이브가 그때 BTS 잘 나갈 때고 그러니까 하이브에다 투자를 하면 나도 수익이 생기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몇 주 뒤에 주식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개미들이 죄다 호주머니 털린 사건이에요. 이게 4천억이라는 거야. 이게 4천억.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방시혁하고 뭐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관심들도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에 다 꽂혀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시지만 이게 정치권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 그 정치권 연결고리를 하나씩 오늘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보도가 하이브 김건희 문고리 권력 남편 채용했다가 일주일 만에 급취소를 했다. 김건희 최측근 조모 행정관 디올백 수수 당시에 그러니까 디올백을 그 최재형 목사님이 영상을 찍었잖아. 그때 이제 그 보좌관들이 2명이 영상에 찍혔어요. 그 중에 한 명의 남편이라는 거야.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하이브에서. 김건희하고 연결고리가 생긴 거지. 그랬다가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지금 뭐 김건희도 이제 감옥 가기 직전이니까 하이브도 이게 들통이 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모르고 채용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김건희의 문고리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게 2024년 9월 6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의 한국 방문 1일차. 자, 이래서 자, 어디를 갔느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건희와 기시다 부인이 자, 한국 측은 주최 행사로 김건희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과 한국 기업 하이브를 방문을 했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기시다 총리 부인은 김건희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과 함께 하이브를 방문하여 한국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아티스트와 데뷔를 앞둔 일본인 아티스트 분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 후 한국 음악업계의 활동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티스트 분들의 녹음 사항을 견학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부인은 일본인 아티스트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의 노력이 이란 양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의 위대한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더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했어요. 자, 하이브를 방문을 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좀 작게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진이 준비가 안 됐네요. 여기 있네요. 예, 요게 이제 기시다와 기시다 부인과 김건희가 하이브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기시다와 김건희 부인이 하이브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이게 방시혁 게이트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일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 기사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TV에서도 제가 저 방문 소식을 보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기시다 부인과 김건희 하이브 방문했다라는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사가 안 나와요, 이게. 이 기사가 사라졌어. 없어요. 저는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 예? 여기 위에 가려졌네. 예. 이게 일본 대사관에 이게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로 이렇게 나와. 일본 대사관에서 제가 찾은 자료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나오나요? 예, 외무성 여기 나오죠. 외무성 1008919 도쿄도 지오구다 가스마가 새끼, 가스미가 새끼. 요 새끼한테만 나와요, 이 기사가. 우리나라에선 찾을 수가 없어. 김건희하고 기시다 부인이 하이브를 방문했다라는 기사를 이게 뭐 큰 문제가 될 기사입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선 싹 사라졌어요, 이 기사가. 그리고 얼마 전에 최재형 목사님이 매블쇼에 출연을 해서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폭로를 했어요. 하이브를 방문한 적 있다, 김건희가.
기시다 부인하고. 없습니다, 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 대사관에서만 알 수 있는 기사야. 이걸 왜 삭제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자, 여기에 김건희와 김건희 문고리만 등장을 했으면은 제가 또 그런가 보다. 뭐 김건희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또 방시혁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었나 보다. 요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게 또 절묘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흉한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2024년 4월 18일 기사예요. 엔터사도 중요해진 대관. 대관이라는 건 이제 대정부 로비 업무를 보는 데죠. 그러니까 하이브 SM부터 진영 정비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SM엔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직 신설. SM도 지금 주가 조작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하이브는 여야 인사 각각 영입 정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쭉 내려가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앞서 엔터업계 대표 기업 하이브는 여야 의원실 인사들을 영입해 대관 진영을 정비한 바 있다. 하이브는 2022년 대선이 끝난 직후에요. 오재훈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프로젝트 리드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오 부사장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전해철 전 의원은 진보진영 텃밭인 경기 안산에서 3선을 지낸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다. 물론 국민의힘 쪽 인사들도 영입은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 인사는 또 누구를 영입했나 이렇게 보니까 민선홍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실 행정관을 대외협력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민선홍 실장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출신으로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 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모두 사무총장을 맡은 대표적인 보수진영 인물이다. 야, 씨발. 이 판에 방시혁 게이트가 터져갖고 4천여 원을 헤쳐먹었는데 해필 나온 이름이 문재인 정부의 쌍철. 쌍철이죠. 전해철, 양정철 중에 전해철 비서관.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이 하이브에 취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브에서 채용한 국민의힘 쪽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권영세 비서야. 권영세 비서, 권영세 비서실 행정관. 권영세 행정관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 권영세는 쌍권총 아닙니까? 양철과 쌍권총이 동시에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와, 방시혁이 이러니까 그냥 나는 새도 떨어뜨리겠구나. 유진스도 이래가지고 망가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양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세,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실세, 이걸 양쪽에 끼고 있었고, 이제는 김건희의 문고리까지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이야. 정치권 커넥션이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치권 커넥션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어요. 어쨌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사람이 하이브에 취직을 한 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자, 이래서 정청래는 안 돼요. 기승전 정청래입니다, 저는. 자,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사건이 아주 간단해요. 자, 요 일지를 하나 보실게요. 일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주가 조작이 언제 일어났는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어요. 2019년에 여기 보십시오. 메인 에쿼티, 이스톤 PE,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이 회사들이
방시혁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우회 설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모펀드예요. 얘네들이 2019년 4월, 그죠? 2019년 봄에, 2019년 봄에 대거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위한 세팅이 들어간 거죠. 2019년 상반기에 주가 조작을 위한 세팅을 시작을 했어요. 자, 2019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2019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을 왜 강조를 하겠어요, 여러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해가 2019년 7월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게 2019년 7월이에요. 그 다음에 양정철이 2019년 5월에 민주연구원장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작전에 들어가요. 자, 요때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쳐요. 연기금을 비롯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야, 이거 나 상장 안 할 거니까, 2019년 상반기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기를 쳐서 나 상장 안 할 거니까 사모펀드에, 여기 이스톤피, 뉴메인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에 빅히트 지분 8.7%를 지금 취득을 했다고 그러죠. 8.7% 248만 주를 투자자들이 이 이스톤 PE에 넘기도록 만든 거예요, 방시혁이. 그런데 자, 2020년 5월에 빅히트가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야, 우리가 이제 상장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감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 감사가 시작되면은 상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5월 달부터. 즉 상장 직전에 11월에 이거를 죄다 판매를 하게 만듭니다. 지분을 다 넘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다 사기를 당한 거죠. 이게 총, 아까 방시혁이 수익을 본 게 4천억이고요. 전체 이 사모펀드가 수익을 본 건 1조 2천억이에요. 이 사모펀드 전체가 수익을 본 게 1조 2천억이고, 그 중에 방시혁 몫이 30%, 4천억의 수익을 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청와대와 뭔가 지금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탁현민에 연락한 BTS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대통령 BTS 특사 임명, 외교관 여권도 지급, UN 연설 등 미국 순방 곳곳에 문 주목도 높여 김정숙 여사, 황희 장관 일정에 미 방송도 출연. 자, 뭐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해서 UN 연설하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 그 다음에 황희 장관 일정에도 BTS를 동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BTS가 청와대에 출몰을 하기 시작했냐? 2018년부터 출몰을 했다라는 거예요. 2018년부터 BTS가 청와대 행사에 동원이 됐는데, 자, 아까 주가 조작 일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2018년 10월에 세팅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2018년 10월에 세팅이 시작됐어 이게. 근데 2018년부터 청와대 이벤트에 부쩍 BTS가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비용 미지급 논란까지 일자 탁현민 밤새 분노했다. 외교 행보마저 정치 공방, BTS에는 피해 없어야. 자, 이때만 해도 야, BTS가 이제 애국자라, 야, 문재인 정부를 돕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시혁 씨가 진보 쪽이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돕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BTS가 문재인 정부 행사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게 2018년에서 20년 사이예요. 공교롭게도 방시혁이 주가 조작을 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정부가 바뀌자마자 이걸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요 방시혁 사건을, 주가 조작을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 그 전까지는 손을 못 댔단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감원이 손을 못 댔어요. 자, 왜 못 댔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주가 조작이에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주가 조작이었어. 바로 금감위가 움직여야 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투매를 해가지고 상장하자마자 사모펀드들이 투매를 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삼부토건 사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이상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상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상 그래프. 상장을 했으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2주 만인가요? 3주 만에 떡락을 해버렸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금감원에서 무조건 수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잡힌다고? 5년이 넘게 지났는데? 6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감원에서 못했다는 거예요. 수사를, 조사를 못했다라는 거야.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주가 조작 다 때려잡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얘기를 하니까, 야,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야, 씨, 우리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열받았는데 이제 그냥 다 때려잡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 뉴진스 사태가 벌어졌죠, 여러분. 네, 이제 그림이 다 퍼즐이 완성이 돼요. 그때 제가 이제 뉴진스의 미니진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방송을 했다가 뭐 항의하는 시청자분들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낌이 쌓였어요. 왜 쌓였냐? 김어준이 이 뉴진스 문제에 너무 일방적으로 방시혁의 편을 드는 거야. 너무 일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국민의힘 쪽이 뭐 관여된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일방적으로 미니진을 김어준이 두들겨 팹니다. 그때 저는 느낌이 쌓였어요. 왜? BTS를 동원해가지고 외교 활동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BTS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BTS를 병역 면제를 해주겠다, 이거 추진하다가 엎었잖아. 이거 뭐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싸한 느낌이 제가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김어준이 왜 그랬는지 일단 탁현민이 나오잖아. 자, 당시에 김어준 방송을 한번 보실게요. 김어준이 얼마나 일방적인 편파적인 방송을 했는지. 이 뉴진스의 멤버들은 네, 이 지금 출신이 좀 다양한데, 기존에 옆에 있던 다른 하이브 산하에 있는 회사에 있는 연습생도 있고, 처음부터 자기가 다 해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그걸 내가 키웠다라는 자신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뉴진스 성공의 100% 공이 다 자기 거냐? 돈을 하이브가 냈어요. 그다음 하이브의 인프라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보상도 하이브가 박하게 한 건 아니에요. 하이브의 인프라를 이용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뉴진스 처음 데뷔할 때 유튜브로 데뷔합니다. 그 유튜브 처음 데뷔할 때 독자 수가 7,500만이에요. 그 유튜브가 누구 유튜브냐? 방탄 팬들이 다 보는 유튜브. 방탄소년의 동생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글로벌하게 이게 터지는 데 영향을 줬는데, 그런 후반 효과들은 다 간과하고 나의 창작물, 이거에 대해서 과장된 자의식이 좀 들어가야. 거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라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진짜 내가 무슨 들은 거면 나한테 맞아야죠. 이렇게 비겁하게 확정적으로 뒤에서 억울함 들어거든요. 그래, 억울할 수 있겠다. 자신의 창작물이 자기하고 비슷한, 자기가 유명하게 창작하는 컨셉인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다른 데서 나오면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력을 올 수도 있고, 나한테 왜 내 아이를 뺏어가. 창작자들은 그건 잘하거든요. 저는 창작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건 맞는데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차차마로 풀려야 된다. 억울함에도 가격이 있어요. 내가 하이볼을
이런 보상을 구형대본 지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 네. 그래서 저는 민희진 대표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네. 그리고 뉴진스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뉴진스는 하이브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자기 재산이 안 되는 걸 왜 바래요? 예. 그리고 이 보상 부분은 보면 볼수록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 네. 저 얘기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런 보상에 좀 거기서 시작했어요. 이런 보상을. 자, 여기까지 김어준이 본인의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제가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소리가 좀 울리는데 이게 쇼츠 영상을 제가 이거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확인을 좋은 소리로 내보내드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다 전달은 되셨을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방시혁 그냥 무조건 편을 드는 거예요. 에? 민희진은 돈 많이 챙겼고 민희진은 욕심이고 민희진이 다 방시혁은 뭡니까 그 완전히 뭐 부처고 예수고 민희진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민희진이 욕심 부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기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탁현민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된 탁현민 한 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참석 가능성 고려 준비해 2019년 11월 8일에 나온 보도죠. 2019년 11월에 하이브가 상장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시기예요. 이때 자, 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화이팅님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누구를 초청을 했느냐. 탁현민 정상회의 3일 전부터 부산 놀이마루에서 아세안 각국 길거리 음식들이 2주간 펼쳐진다. 아세안 10개국 길거리를 찾아다니며 각국의 길거리 요리사들을 섭외한 일화를 펼쳐진다며 각국의 요리사들을 섭외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2019년 11월에 상장이 됐어요. 하이브가. 근데 사전 행사 때 BTS를 만든 방시혁 씨, 넷플릭스 플랫폼을 만든 리드 해스팅을 모셨다. 일반 시민들이 신청해 들을 수 있는 기조 강연을 마련했다. 하이브가 상장될 때 국가 행사에 방시혁을 데려다가 그것도 넷플릭스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든 사람하고 같이 강연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됐겠죠, 이거? 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않았을까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다라는 게 너무나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김어준은 대놓고 밀어줬고 방시혁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는 민희진과 방시혁 간의 분쟁,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분쟁에 일방적으로 방시혁 편을 들어주면서 민희진과 뉴진스가 마녀 사냥을 당하도록 두들겨 맞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희진과 방시혁, 그 다음에 뉴진스와 하이브 사이의 분쟁이 마치 지금 김어준의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민희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려 4천억 원이나 챙겨줬는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회사를 먹으려고 했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야. 민희진이 어도어라는 하이브의 자회사를, 그러니까 뉴진스를 키운 회사죠. 본인이 다 먹으려고 경영권을 탈취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김어준이 민주시민들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거든. 잘 모르니까 저걸. 종달새님, 국민이 준 권력으로 주가 조작한 범죄자들 다 삭출해야 됩니다. 저 다 우리 돈이에요. 국민들 돈이야. 국민 연금이 사기를 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죄질이 심각한 겁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예요. 그거를 옹호한 거야. 김어준, 탁현민, 지금 전해철 세 사람이 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민희진이 어도어의,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욕심을 부려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방시혁한테 까인 사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뉴진스 사태를.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요. 이것도 희한해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경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무혐의가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민희진이 직원들하고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 가지고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희진을 어도우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라는 게 하이브와 방시혁 측의 주장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윤석열 정권이 끝나자마자 문파 정권이 끝나자마자 이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이냐? 민희진은 어도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즉 무슨 사건이냐? 뉴진스 사태는 방시혁이 민희진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인 거예요. 방시혁이 민희진을 쫓아내고 다 먹으려고 했던 사건이었다라고 경찰에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론이 이게. 그걸 왜 김어준이 일방적으로 방시혁의 편을 들어주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뭐 이제 유진스 팬들 또 BTS 팬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유진스 편 들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희진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데 제가 민희진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잘 들어봐. 예?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고. 민희진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방시혁이 1조 2천억이라는 주가 조작 사건을 벌린 거예요. 사모펀드들하고 짜고 사모펀드를 본인이 만들 수도 있었어.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수사를 해봐야 알아. 근데 어쨌건 1조 2천억이라는 사기를 쳐가지고 상장 사기를 쳐서, 예? 국민연금도 그 사기의 피해자가 됐고, 따라서 우리도 원고에 원고, 우리도 피해자인 거야. 방시혁한테 여러분들 국민연금 다 내잖아. 우리 국민연금을 방시혁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이 수익을 발생시켜가지고 국민연금 뭐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잖아. 국민연금이 저렇게 사기당하고 있으니까 연기금이 모자르지. 우리 돈을 사기당한 거라니까. 이거 정 개돼지예요. 우리 정신을 못 차려. 내 돈이라고. 내 돈 다 연금 내잖아요 여러분. 그 돈을 사기당한 거라니까. 그게 얼마냐? 무려 1조 2천억 원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시세 차액만 1조 2천억이에요. 시세 차액만. 그 중에 4천억 원을 방시혁이 가져간 거야.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가 연관이 돼 있고 탁현민, 양정철,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뉴진스가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민희진 무죄 나온 건, 무혐의 결론 나온 건 내가 민희진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나왔다니까. 지금 무혐의가 나온 걸 경찰에서 내가 뭐 민희진이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사건이 너무 명백해지잖아요. 사건이 너무 명백해지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이거 방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 이런 뭐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간이고, 이런 인간을 띄워줬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예, 그 다음에 민주진영의 대표 스피커라고 하는 김어준 씨, 이거 대충 넘어갈 일 아니고요. 예, 쫄리죠 지금. 상당히 쫄릴 것 같아 저는. 이게 뭐가 커넥션이 없이 왜 방시혁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줍니까? 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김어준하고 방시혁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제대로 취재도 안 해보고 민희진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방시혁 편만 들었냐고. 탁현민하고 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시혁하고? 김어준하고 탁현민하고 친한 거야 뭐 다 알지만은 방시혁하고 탁현민하고 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도 친한 거 아니에요? 방시혁 씨하고? 친해서 그런 거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친한 사람 뭐 그래도 언론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친한 사람 편 들어줄 수도 있지. 예. 근데 문제는 그냥 친하기만 한 걸까? 예? 그냥 친하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여기까지 손을 안 대요. 아무도 안 대. 김건희까지만 손을 대대? 왜 김건희가 하면은 범죄고 탁현민이 하면은 뭐 로맨스야? 왜? 김건희가 하면 불륜이고 탁현민이 하면 로맨스입니까? 그것까지 다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하는 시청자 주권 방송이에요. 저도 끝까지 패가망신 시키겠습니다. 저런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다라면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패가망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길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요것도 놓치지 않고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저래도 얘기를 해야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방시혁을 얘기를 한 거야. 탁현민은 방시혁이랑 친하고, 탁현민은 김어준은 탁현민이랑 친하고, 정청래는 김어준이랑 친하고, 야 양정철이랑도 친하고, 야 완전 털 묻었네? 털 안 묻었을까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은 얘네들 다 살아납니다. 절대 막아야 돼요. 그리고 큰일 나요. 이 게이트가, 방시혁 게이트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방시혁 게이트가 어디까지 연결이 될지는. 문재인은 자유로울까요?